마닐라, 필리핀, 수백만 명이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마닐라의 도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가난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들은 과밀하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애쓰며 철도 선로, 다리 아래, 심지어 쓰레기 산 옆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닐라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알아보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의 면모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10. 빠른 도시화와 과밀의 영향. 도시가 자원을 추가하여 빠르게 확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7년 이후 아시아에서 특히 빠른 성장을 보인 도시 3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닐라는 발전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종종 심각한 과밀과 지속적인 혼잡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4년 마닐라는 42제곱킬로미터에 13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각 제곱마일에 33만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재활용 재료로 지어진 집들이 줄지어 있는 좁고 혼잡한 거리에서 생활합니다. 공공공간은 제한적이고 사생활은 거의 없으며 공기는 배기가스와 도시의 냄새가 뒤섞인 무거운 혼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톤도와 같은 동네에서는 낮과 밤의 소음과 혼잡이 계속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마닐라의 밀집도는 매일의 도전 과제가 됩니다. 기대했던 편안함 대신 주민들은 비좁고 바쁜 환경에 직면합니다. 깨끗한 물과 쓰레기 관리와 같은 제한된 자원은 지속적인 수요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수인성 질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른 도시 성장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마닐라의 이중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닐라처럼 밀집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과밀한 도시에서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일상과 공간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마닐라에서 과밀과 생존의 상징으로 더욱 두드러진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구 톤도는 도시에서 가장 크고 밀집된 비공식 정착지입니다. 마닐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톤도는 밀집된 비공식 정착지로 일상생활은 회복력과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몇 제곱킬로미터에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톤도는 마닐라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간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입니다. 톤도에서의 삶은 많은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금속판, 나무, 플라스틱 방수포와 같은 임시 재료로 집을 짓고 기본적인 대피소를 만듭니다. 좁은 거리에는 매일 많은 활동이 오가며 제한된 위생 시스템은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공기는 인근 산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을 찾아다니며 이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과밀, 깨끗한 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 불완전한 위생 시스템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화기와 호흡기 문제를 초래합니다. 30% 이상의 주민이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양 문제는 종종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화되며 이로 인해 홍수와 임시 주거 구조물의 파손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 기회가 있는 톤도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지역은 충분한 일자리 옵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톤도의 주민들은 강한 공동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웃 그룹과 임시 수업과 같은 풀뿌리 이니셔티브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톤도는 도전의 상징이자 회복력의 상징으로 소외된 도시 공동체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전에 매일 직면하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상적인 삶의 감각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8. 팝팝. 마닐라의 비공식 정착지에서의 생존 음식. 음식은 기본적인 필요이지만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혁신적이고 때로는 가슴 아픈 방법으로 생존합니다. 마닐라의 취약한 지역에서 팝팝은 식당에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음식으로 식량 부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팝팝이라는 용어는 필리핀어로 먼지를 털어내다 라는 뜻으로 이 음식을 모으고 청소하고 재조리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영양 문제에 직면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생으로 팝팝은 약 35센트, 조리된 식사는 약 18센트에 판매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판매자들은 수집가로부터 남는 음식을 구입하고 이를 청소하고 조미한 후 재조리하여 판매합니다. 특정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은 특히 영양 요구가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즉각적인 생계를 우선시합니다. 팝팝은 마닐라의 생활 조건에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며 소외된 공동체가 호화로운 건물과 고급 개발과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비공식 노동자들의 수입을 제한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팝팝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팝팝은 회복력을 반영하지만 마닐라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영양, 건강 및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가난을 가까이서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고통에 대한 인식을 높여봅시다. 이러한 사치와 필요의 극명한 대조는 마닐라 내의 광범위한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도시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7. 경제적 도전과 사회적 불평등.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닐라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도시 인구의 3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투자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 간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주택, 전기, 음식, 물과 같은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 기회는 종종 제한적이다. 정식 실업률은 6%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전 고용이나 저임금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닐라의 노동력의 약 절반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만큼만 벌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거리 판매나 가사 노동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특히 태풍 시즌 동안 수입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은 역사적인 계급 구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오랜 부를 가진 가족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주민들의 상승 이동성을 제한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소득 격차 중 하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마닐라의 저소득 지역사회는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풀뿌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과 이웃 안전 그룹과 같은 노력은 도전 속에서도 회복력과 공동체 연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경제적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마닐라의 가장 과밀한 동네에서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그라인드 속에서 깨끗한 물과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품이 손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도 도시의 고군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명줄인 파식강이 독성으로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 환경 파괴와 오염.
파식강은 한때 마닐라의 깨끗한 물의 중요한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도시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강은 25km 이상 뻗어 있으며 밀집된 동네와 산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의 영향을 조정하며 강이 생명을 지탱하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파식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닐라 전역에서 차량 배기가스, 산업 폐기물, 미비한 쓰레기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공기와 물 오염 수준이 권장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교통, 건설,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입자는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방콕과 같은 도시들은 성공적으로 쓰레기 관리 및 오염 통제를 시행했지만 마닐라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른 도시 성장, 제한된 자원, 정책 간의 조정 부족이 강과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닐라만의 오염의 70% 이상이 가정과 산업 폐기물에서 발생하며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도시의 공기질 지수는 종종 안전 기준을 초과하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마닐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염이 도시의 경관에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파식강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가 일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환경 건강과 공동체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지속 가능한 쓰레기 관리 및 인프라 투자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및 경제적 문제와 함께 안전도 여전히 중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이는 주변부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5. 증가하는 범죄율. 필리핀 전역에서 안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마닐라는 2023년 안전지수가 65.4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우려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증가는 특히 재산 손실 및 기타 의도치 않은 사건에서 두드러지며 주민들은 특히 안전조치가 제한적인 밀집된 동네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복잡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도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상승하는 생활비는 일부 개인들이 생계를 위해 비공식적인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와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좁고 복잡한 레이아웃에 밀집된 동네는 당국이 정기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는 메트로 마닐라의 많은 지역에서 순찰을 늘리고 있지만 일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의 표면만을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 교육 개선, 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부 기구들은 긍정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그들이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발전은 지원과 관리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충분한가요? 4. 투명성과 공공관리. 마닐라에서의 투명성과 공공관리의 문제는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조직 및 자원 배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빈곤을 줄이고 범죄를 억제하며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제한된 투명성은 많은 필수 프로젝트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공동체는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준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향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는 종종 연기되거나 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어 가족들이 기다리거나 불안전한 조건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전을 늦출 뿐만 아니라 당국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 문제는 주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파식강의 수질과 밀집 주거지역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계획과 실제 결과 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관계 기반의 임명 문화도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역할이 항상 가장 관련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배정되지 않습니다. 이 관행은 종종 단기적인 이익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독립언론, 감독기관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술은 공공이 예산 배분을 접근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외에도 도시 주민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 건강과 위생, 도시 빈곤의 대가. 마닐라의 밀집된 지역에서 주민들은 매일 건강과 위생 문제에 직면하며 삶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위생 인프라, 오염된 수원, 비효율적인 쓰레기 관리가 물 관련 질병, 호흡기 증상 및 피부 질환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폐수는 종종 열린 도랑을 통해 흐르며 가족들은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됩니다. 톤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마리셀과 같은 가족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마리셀은 자녀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자주 청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더러움을 가져와서 안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리셀의 이야기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어려운 생활 조건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마리셀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기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변화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주민의 오직 57%만이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본 위생 시설을 갖춘 사람은 45%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건강 문제가 종종 치료되지 않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깨끗한 물과 의료 서비스는 필수적인 필요이지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닐라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밀집된 지역에서의 이러한 건강 및 위생 문제는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공공건강 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사람이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마닐라 주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 및 NGO의 이니셔티브를 탐구할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닐라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2. 정부 정책과 공동체 노력.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의 저소득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혼잡을 줄이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때때로 도전 과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톤도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은 보장된 주택 옵션 없이 이주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주는 그들의 일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루어져 생계와 사회적 연결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원래 동네로 돌아옵니다. 자금 및 행정적 문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더욱 제한하며 도시 개발은 주택 및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관 간의 지연 및 조정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프로그램이 미비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천 명이 제한된 개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와드 칼링카 및 필리핀 적십자사와 같은 NGO들은 의료, 교육 및 주택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정책개혁을 옹호하고 경제적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웃 쓰레기 관리 및 안전 이니셔티브와 같은 공동체 주도의 노력은 주민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연대와 자립을 촉진합니다. 풀뿌리 행동이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개혁이 진정한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가요? 이 질문은 마닐라의 가장 취약한 공동체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정부, NGO 및 지역 조직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닐라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과 연대의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1. 문화적 통찰. 고난 속의 기쁨과 회복력. 마닐라의 도시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도 비공식 정착지는 사람들의 회복력을 반영하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생활을 보여줍니다. 톤도와 같은 동네에서는 분주한 아침 시장이 주민들을 모아주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활기찬 공동체 허브를 형성합니다. 주요 성인 축제를 기념하는 전통적인 축제와 공동체 모임은 단결의 필수적인 축하 행사입니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풍요보다 연결을 강조하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음악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유된 문화유산과 집단의 힘을 강화합니다. 소중한 전통 중 하나인 신방가비는 20월의 새벽 미사로 이루어진 9일의 연속입니다. 가족들은 이 필리핀 전통을 기리기 위해 지역 예배당에 모여 경제적 도전을 초월하는 연대와 기쁨을 키웁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동체 내에서 영적, 기쁨, 연대의 중요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행은 강력한 인간 경험을 반영하며 공동체가 전통을 기르고 도시 생활의 도전 속에서도 삶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결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회복력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적 및 경제적 개선이 이러한 공동체를 지원하여 기쁨과 희망이 안정성과 기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젤로비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국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